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공수처법 상정을 앞두고 있는 본회의 장면 몇 가지 내용 듣겠습니다. 7,000명의 고위공직자들, 여기 있는 우리 300명들의 의원님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지금까지 여당이면 발 뻗고 자고 야당이면 새우잠 자는 이 역사가 이제 바뀔 겁니다. 이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걱정하시는데요, 의원님들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싸우자고 나온 건 아니고, 대화 타협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국회법의 절차도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 겁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재해봐야 합니다. 네. 자, 지금 본회의에 그 발언을 보내드렸는데요. 첫 번째 발언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고요. 두 번째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이런 소식 전하다 보면 말로 하는 격투기 방송한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래서 어저께 중계를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어제 막 백데클이 들어오고 벤치 그렇습니다. 클리어링이 있고 하더니 오늘은 말로 하는 격투기네 주로, 그죠? 그렇습니다. 예. 네, 말로. 네. 알겠습니다. 말로 하는 게 좋죠. 자,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무쟁점 법안 125개를 우선 처리를 하고 네. 그다음에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신청한 3개 법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아하. 이 3개 법안은 공수처법, 국정원법,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데 네. 원래는 4차 입법 개정안하고 5.18 왜곡처벌법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필리버스터 법안에 넣겠다고 했는데 네. 이 피해자 단체들이 이제 뭐 왜곡하고 반발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막판에 제외를 했고요. 아, 이게 눈치 보기를 했군요. 작년에 필리버스터 할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국민의힘 측에서 나중에 반박을 하긴 했는데 민식이법도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한다. 아하, 이런 얘기 생각납니다.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네. 민식이법이 나중에야 좀 뒷말들이 있긴 했는데 그때는 뭐 거의 국민적으로는 무쟁점 법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을 놓고 네.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지난번에 심지어 자기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신청해가지고 일일이 거는 바람에 그렇게 됐죠. 예. 그렇죠. 이게 정기국회회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이 필리버스터 자체는 일단 오늘 진행되는 것은 0시부로 이제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일단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첫 타자는 김기현 의원이라고 하고요. 예. 이제 울산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정권 연루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뭐 공수처법의 처리를 지금 정권이 기도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0시면은 이제 필리버스터도 사실상 종료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해봤자 불과 5-6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뭐 지연작전이라고 합니다만 시효가 그래 길지가 않습니다. 그 즉시 정기국회도 0시부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여당은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상황이고 예. 그럼 바로 이제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이 될 것이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상황의 법은 여기서 이제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죠. 예. 그것은 이제 지금 공수처법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법을 일단 최우선적으로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면 남은 2개 법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시 이것에 대해서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됩니다. 아하. 그러면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되고 24시간 이후에는 이제 종결 신청을 할 수가 있죠. 예. 필리버스터 종결해달라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지금 의석수로 180석을 채우면 이제 종결시킬 수가 있는데 예. 지금 여당 의석이 174석이고 열린민주당이 3석, 그 다음에 여당에서 나간 무소속 의원이 3명이 있어서 네. 이걸 다 합치면 180석이 되니까 네. 아마 24시간 필리버스터하고 그 법안 하나 처리하고 예. 또 24시간 필리버스터하고 법안 하나 처리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이렇게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야, 거대 여당의 힘이 진짜 실감이 나네요. 네,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힘의 취지는 뭐냐 했을 때 네. 과거에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군인들이 나오는 그 네. 부대를 찾아가가지고 막 아유, 노래도 잘 알죠. 부르고 예, 뽀빠이 이상용 씨가 그렇죠. 사회 보던. 네. 이게 마지막 코너가 이제 그리운 어머니라고 예. 그 부대에 장병의 어머니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럼 무대 뒤에 목소리 좀 들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자기 어머니가 맞다고 생각하는 장병들이 다 튀어나가죠. 예. 우기는 거죠, 사실. 누군지 다 어. 뻔히 아는데도. 예. 근데 그 장병들 중에 대다수는 예.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꼭 한 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뒤에 계신 분은 저희 어머니가 확실히 아닙니다. 이러면서 뭐 자신의 사연들, 예. 어머니가 바쁘셔서 못 온다. 이런 휴가증 얘기하면서 타고 싶어서. 예, 근데 그때 하는 얘기가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아닌 걸 알면서도 이 자리에 나왔다. 아. 이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아. 내가 못 막는다는 걸 알지만 예. 뭐라도 빽소리라도 질러야겠다. 네. 이런 심사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 동력이죠. 뭐 그것마저 안 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겠다. 예, 다 무대 위에 해봐야죠. 올라가겠다. 구정의 무대를 좋아하셨나 봐요. 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봤습니다. 역시 이 프로그램은 군이 있어야 됩니다. 군이 없으면 우리가 좀 그렇죠. 심심한 예. 전쟁광. 예. 네. 평화광. 네. 예. 전쟁과 평화. 아, 저 옆길로 많이 샜습니다. 시간 없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정의당의 행보입니다. 자꾸 언론에 보도되는 게 뭔가 민주당하고 불편해진 것 같아요.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네. 처리해야 되는데 이 법은 지금 실종됐습니다. 사실상 예. 생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정의당이 농성까지 하면서 그렇죠. 이번 정기국회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네. 아주 핵심 의제인데. 다른 중요 법안들이 이제 처리가 우선되다 보니까 예. 지금 사실상 이 재정법인 이 법은 이제 실종이 된 상황이고 아이고. 오늘 또 나온 좀 논란이 김남국 의원이 낙태죄와 관련돼서 자기 입장을 정의당에 왜곡했다는 이유로 대변인한테 전화를 해서 예. 뭐 당신들이 이렇게 내 입장을 왜곡하면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이런 법안의 처리엔 협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또 갑질 논란 뭐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서 예. 이것도 뭔가 이제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의 예. 갈등 요인이 지금 되고 있고요. 어허. 그다음에 뒤에 다루겠지만 또 경제 관련돼서 이 법안의 논란도 있죠. 예.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정의당은 이거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데 문재인 대통령 뒤통수 치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고 나섰고 벌써 뒤통수란 표현이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다음에 CVC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형 벤처 캐피탈을 네. 지주회사에 이제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금산분리 완화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친재벌 정책이다. 예. 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예. 특히 이 사안들이 이 정의당이 또 격양될 수밖에 없는 것은 예. 안건조정위에서는 이 법안들에 대해서 이런 내용은 뺀다고 그랬는데 예. 전체회의에서는 다시 살려서 예. 집어넣기 때문에 사실상 정의당이 따돌림 당했다. 따돌림 당했다. 앞에서는 당신들 말 들어줄 테니까 안건조정위에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놓고서는 예. 뒤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살려하고 처리한 것이다. 예. 그래서 결국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가지고 예.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예. 뭐 사과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 사과의 수위와 표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과한 건 모르고 그건 강은미 대표가 사과 받았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직접 들은 적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제3자라고 볼 수 있는 쪽에서도 아이고 정의당 사기당했네 이런 반응을 내비쳤다고 하죠. 아, 이거 정의당 어째 좀 신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입니다. 예. 자, 내일 공수처법 처리 개정안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까? 이 처리는 뭐 말씀드린 대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으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제 처리가 이제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모로 그런데 이게 계속 이렇게 뭐 일방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뭔가 합의할 수 있는 어떤 뭔가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들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또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의원총회에서 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그리고 월성원전 조기 폐쇄 이런 거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고 공수처에 자기 사람 심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건 아마 소리가 뭐 준비되어 있는지. 예, 그 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 면담 요구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 것인지 도대체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민주당과 추미애의 행태가 본인의 뜻인지 아닌지를 만나서 따져 묻겠습니다. 참 정치란 게 희한하네요. 대통령이 만나자 그러면 야당 대표는 안 만나고 또 야당 대표가 만나자 그러면 대통령이 또 선뜻 만나줄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항상 정치가 이렇게 가네요. 이게 뭐 면담 요청을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달했다고는 하는데 예.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를 대통령이 1대1로 만난 사례가 있는가 이게 이제 의문이고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대표를 만날 때도 사실 여야 대표 이렇게 해서 모아서 만나지 그렇죠. 야당 대표 한 사람만 만나는 것은 뭐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예.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만나겠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은 성사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티격태격하면서도 좀채로 접점이 나타나지가 않네요. 자, 내일 더 큰 뉴스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양측의 신경전이 거의 뭐 정점에 달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그래서 징계위원을 명단 공개해야 되고 그래서 네.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지금 뭐 감찰 관련해서 자신들에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록을 이제 줘야 되는데 예. 준 것도 불완전한 것을 줬고 뭐 이게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 기일을 통제하기 전에 징계위원장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징계위원장이 기일을 통제해야 되는데 예.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 안 들어오는데 지금 기일을 통제한 것은 이 검사징계법상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법무부는 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또 관심을 모은 게 추미애 장관이 국회에 가서 책을 꺼낸 일입니다. 예. 갑자기 책을 꺼냈는데요. 책 제목이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이고 아, 신간이죠. 그렇죠. 예, 최근에 발간됐죠. 검사 출신인 이현주 변호사가 쓴 책인데 예. 이 책에는 뭐 검사들이 룸사롱 가서 접대받은 얘기 그리고 검찰 내부에 굉장히 여러 가지 나쁜 습속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면이 할애된 것 같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예. 총장에 대한 비난이 있고 예. 그리고 이 라임 관련해서 예. 이 술 접대받은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분들 중에 이제 3명인데 11시에 집에 간 사람들은 기소가 안 되고 예. 1시 새벽 1시에 집에 간 사람은 기소가 되는 일이 있었는데 예. 그것도 지금 얘기하면 윤석열 총장의 징계 사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그 점을 또 강조하기 위한 책을 꺼낸 그 이유가 아니냐 뭐 이런 네. 추정을 또 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2부에서 헬마우스하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볼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 책을 꺼내들었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윤석열 총장을 반드시 네. 중징계를 하고 싶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면 그게 이제 국회 카메라에 잘 찍히게 이렇게 가방에서 책을 꺼낸 거겠네. 그렇죠. 추미애 일부러 장관이 좀 찍히게? 자리에 네. 앉는 순간 플래시가 마구 터지고 예. 그리고 그 책을 꺼내는 순간이 정확하게 찍혀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야, 오늘 그 출판사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추 장관 또 책을 한 권 쓰려고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내가 법무부를 안 떠나는 이유 이렇게 책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예. 법무부를 멋있게 떠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내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고 같은 날 법무부에선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우연히 겹친 거지만은 결국은 모든 시선이 이리로 집중되는 가운데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여론조사에서 1등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구체적인 결국은 수치를 뭐- 말씀드리면은 예. 이게 뭐 곤란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국민일보 의뢰로 진행한 이제 조사였는데 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금 오차 범위 이상 지금 따돌렸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근데 재미있는 것은 네.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한 내용 중에는 예. 여론조사 1등하는 거 방치한 것도 징계 사유로 돼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징계 사유가 확인이 또 된 겁니다. 네. 엄청난 일입니다. 자꾸 어른한 걸 어떡합니까? 1등한 게 죄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1등하는 결론으로 가고 있는데 네. 상당히 이 뉴스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비밀도 없고 혼란스러워지기만 하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내일 가면은 뭔가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해 보기로 하겠고요. 자, 잠시 후 또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자, 두 번째 뉴스는 뉴스 화산이 준비하셨네요.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소식이죠? 네, 근데 국회에서 오늘 법안 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이 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그러니까 이른바 특고 노동자죠. 네. 예, 이쪽에게도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이른바 특고 3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내일부터 하필이면 세계 인권의 날인 12월 10일부터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네. 반년 전쯤에 이미 법이 통과돼서 시행이 내일부터 되는 것이고요. 예. 이 내용은 이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창작, 실현, 기술 지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다. 네. 문화예술 용역 계약 소득이 월 평균 50만 원 이상인 사람이 다 해당이 되고요. 네. 아니면 소액 계약 합산을 해서 월 평균 50만 원이 넘는 사람은 신청을 하면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하. 또 1개월 미만일지라도 문화예술 용역 계약 체결한 경우도 소득과 무관하게 고용보험이 일단 적용이 되고 네. 이 보험료는 보수의 1.6%입니다. 예술인이랑 사업주랑 절반씩 부담을 하는 구조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좋은 내용들이 예술인 입장에서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예술인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도 예술인인데 네, 그렇습니다. 시사평론가는 여기에 해당이 아니 안 된다고요. 빙하가 스스로 예술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락커입니다. 네, 저의 영혼만은 락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손가락은 아닐지 몰라도 네. 마음만은 락커입니다. 그 성대모사도 보컬리스트의 일종이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근데 본인이 하지만 보컬리스트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어떤 예술인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고 또 예. 자영업자처럼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의 적용을 아직 못 받고 있는데 예. 저는 이 법의 비밀이 바로 있다. 어허. 노동 뉴스 자체가 그런데요. 예. 저는 노동 뉴스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다. 풀꽃. 네, 풀꽃이 내용을 보면 짧으니까요. 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예.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예. 너도 그렇다. 이거 이게 아닙니까? 주로 술집에 그렇죠. 걸려 있는 얘기인데 이게. 네. 이거 술 취하고 하는 고백 같기도 하고요. 근데 노동 뉴스는 자세히 보아야 안다. 아. 두고 보아야 깨닫는다. 예. 노동 뉴스가 그렇다. 왜냐하면 아하. 이 법에도 허점들이 있어서 어허. 제가 좀 짚어드릴까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게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보통 이 현장에 보면 명시적 계약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음흠. 이 계약을 하는 규범을 정착을 시키든지 예. 아니면 계약서 없이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예술인 복지법상의 예술 분야로 한정이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러스트 하는 분들이나 출판인 예. 그리고 보도 작가들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예술인이냐 경계가 뚜렷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확대를 하면 예. 시사평론가도 적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기대를 출판이나 보도 작가라고 표현한다면 여기 우리 해당할 것 같은데 예. 네. 안 되나요? 여기에도 해당은 시사평론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픕니다. 어디에도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저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예. 전직 의원은 연금이 나오지 않나요? 없습니다. 아, 그것도 없어요? 예, 오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보고 계시는데 폐지됐어요. 이 자리를 아, 우리 빌어서 고용보험도 안 들어요. 실업급여도 없어요. 아, 불쌍한 사람 셋이 앉아가지고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네요. 네. 예,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다. 예, 계속 이어나가세요. 우리만 아니면 괜찮은데요. 네. 이렇게 출판인 분들이나 보도 작가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작가분들 중에서도 적용이 안 되는 분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쎄. 그리고 직접 노무 제공에 한정이 되는데요. 뭐냐면 그 공연이나 방송에 관련된 스태프들 중에서는 현장에 있는 동료나 팀장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우에 그 계약을 해준 동료, 팀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사용자가 돼요. 그러면은 직접 노무 제공자가 아니게 돼서 그렇죠. 제외가 됩니다. 구두로 이를테면은 뭐 했을 수도 있고 계약서 없이. 예. 이를테면 웹툰 작가가 예. 어시스턴트를 둔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 그렇게 보수를 지급한다 했을 때 그 웹툰 작가는 고용보험 적용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이제 사각지대들이 생겨나고 있고 네. 그리고 출산 전후 휴가 급여라는 게 적용이 되긴 하는데 아직까지 육아휴직 급여는 예술인들한테는 주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예술인의 기준을 업시키는 쪽으로 한번 또 방송을 준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모든 사람이 예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시사평론가는 아직 아니라니까. 저도 예술적으로 언젠간 한번 되겠지만. 네, 예술로 평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술인- 그러니까 예술적으로 평론을 좀 해주시면은 더 충분히 가능성이 그렇게 하고 높아집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술입니다. 네. 노동권이 신장되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일단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머네요. 혹시 어제 통과된 그 노동관계법 몇 가지 법안이 있던데 여기서도 살펴볼 게 있죠? 네, 노조법이 환노위를 통과한 이후에 몇몇 언론의 헤드라인을 봤는데요. 네.
노동계 편만 든 노조법 국회 속전속결, 민노총 반대 조항 다 빼고 기업엔 족쇄, 노동계엔 선물, 여당 친노동 입법 질주 이런 그런 헤드라인이 무시무시한 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고 그래서 속보가 와가지고 정말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법이 말이죠. 아니 그 노동계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언론 그렇습니다. 보도네요. 지금 오히려 노동계는 반노동 악법이 통과되고 있다고 화를 내고 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노조법 개정안 중에 단체 협약 이 기간을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올리는 방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노조위원장 임기가 보통 2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단체 협약 못 해보고 끝나는 위원장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대기업 노조보다 중소기업이나 신규 노조가 더 불리할 수 있는 게 이쪽에서는 노조를 만드는 것 자체가 과제인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네. 이 과정에서 사측에서 단체 협약 기간 3년으로 해줘. 그럼 니네 노조 만드는 거 우리가 그냥 놔둘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가 지금 현재 유지가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어떤 신규 노조보다 원래 있던 노조가 사측에 좀 더 가까운 노조가 있을 때 이쪽에서 그냥 3년 단위로 단협을 체결해 버리면 다른 노조에서는 손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각에서 단체 협약 기간을 늘릴 거면 이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이를테면 3개월은 64시간 일주일에 예. 또 다음 3개월은 주 40시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예. 조금 더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제 과로라든지 위험 이런 게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간의 수당 이런 것들도 생략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 근무제는 문재인 정부 내내 문제가 되네요. 네.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노동계 반발을 초래할 만한 소지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해고자 실업자 노조 가입 이것이 허용은 되는데 네. 어차피 대법원 판례로 굳어지는 경향이었고 네. 허용하겠다면서 노조 선출직은 못하게 했다. 그거는 네. 노조가 자율적으로 해고자가 임원을 맡게 할지 말지는 결정을 자율적으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네. 반발이 노동계에서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업장 점거 금지 이 조항을 넣을 수 있었는데 못 넣었다면서 재계에서 성토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현재도 현행법상으로도 생산시설의 폭력 행위는 다 금지가 돼 있습니다. 네. 안전보호에 대한 방해도 금지가 돼 있고 근데 만약에 이번에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생산시설 전부에 대해서 예. 이 쟁의 행위를 금지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 하다 보면 회사 공터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출퇴근길, 식당 이런 데서 피켓팅하고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조차도 못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ILO에서 얘기한 것은 파업권의 본질 중에 하나는 회사 부지를 점거해서 사용자를 압박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조항이 빠진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어허. 이번에 추진 안 하기로 한 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노동의 문제가 계속 미해결 과제로 어떤 그 독소 조항을 안고 가면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은 왜 얘기했으며 52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이런 건 도대체 왜 한 거냐 하는 느낌이 들어요. 빠져나갈 때가 너무 많잖아요. 구멍이. 네. 뭐 탄력근무제, 산입 범위 바꿔가지고 다 빠져나가면은 그런 얘기를 애초에 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정권이 노동 문제를 다루는 이제 태도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 ILO 핵심 협약 비준 이걸 가지고 네. 사실 노동계는 ILO 핵심 협약을 비준을 하고 거기에 맞는 형태로 법을 개정하는 것은 네.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게 돼 있는 헌법상의 권리를 지켜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당연한 걸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당연한 걸 하자라고 정부가 했으면 그것은 친노동 정부가 맞죠. 예. 그런데 당연한 걸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것은 이 노동자 쪽에 좋은 걸 해주는 거니까 그럼 뭔가 그러면 사용자 쪽에 이 재계에도 좋은 걸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양쪽의 입장을 이렇게 데리고 오고 그걸 절충해 가지고 그러면 노조에도 하나 주면은 재계에도 하나를 줘야지 이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거든요. 양쪽에서 인심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도 실제로 하거니와 박수 안 치잖아요. 그렇기도 하거나 노동계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한 걸 해주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을 이제 끼워 넣는 이런 입장이 되는 거고 재계는 그동안 기대하지 않았던 거를 추가로 얻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니까 사실 이게 친노동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결론을 아니 이르게 그러니까 된 이 거죠. 정부의 노동 정책이 진짜 뭐냐? 네. 예, 이 점에서 좀 혼란을 느끼네요. 이 양쪽한테 욕을 먹을 수는 있어요. 하다 예. 보면 당연히. 근데 어떤 수순들을 보면 선 좌클릭 후 우클릭이라는 경향이 보이는데 어허.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을 했다가 예. 산입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일부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거나 예.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하겠다라고 했다가 탄력근로제도 확대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한다거나 네. 아예로 핵심 협약 비준 추진하겠다고 했으면서 이제 노동조합 자유를 좀 제약한다거나. 근데 이게 주로 뒤에 당하는 쪽이 더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주면 모르는데 뭐든 네. 줬다 뺐으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리고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뭐 정부 정책을 떠나서 이 유력 언론까지 나서서 이 정부가 친노동 정부고 예. 민주노총이 이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런 식의 논조를 흘리고 있어요. 이게 정부의 행보하고 어떻게 보면 겹쳐져 가지고 예. 이 노조 쪽이나 노동계에서는 반발이 큰데도 불구하고 마치 진짜 엄청나게 친노동 정부인 것처럼. 예. 그러니까 친노동이 옳든 그르든 이걸 떠나서 현실 자체를 왜곡되게 만드는 예,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왜곡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효과 때문에 이후에 설령 이제 민주노총이 파업을 한다거나 또는 뭐 정말로 이 정부가 바뀌거나 해서 친노동 정책을 진짜로 펼친다거나 네. 이랬을 때 그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그동안 충분히 친노동 정책을 해왔고 노동계에 너무나 많은 것을 좋았는데 또 준다니. 또는 민주노총은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선 또 뭐려고 하는 것이냐. 최저임금도 올려줬고 모두 해줬고 모두 해줬는데 왜 파업하는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네. 노동계 입장에서는 사실 뭐 그렇게 받은 게 없거나 줬다가 뺏었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 욕먹는 건 더 늘어나고 할 수 있는 건 더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노조에 대한 믿음 이런 것도 계속해서 유실돼 가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점수는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는 저와 같은 사람들, 저 같은 예술가들은 상당히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결론은 예술인 고용보험의 확대로 알겠습니다.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노동 통계들 다 한번 종합해 보면 대체로 이렇습니다. 시급은 분명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월 소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노동 시장에서 일어나는 명확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을 해서 어느 정도 소득 개선을 했는데 합쳐 보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예, 이런 것들이 노동연구원 등에서 나오는 지금 그리고 일관된 양극화도 현상이다. 그런 구조 속에서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 또 노조가 없는 사업장인 경우도 더 소외감을 느낄 수 네. 있다는 것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화상 김수민, 뉴스 빙하 김민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